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제품, 완성품입니다. 실제 보면 이거는 실제 제품이 완전히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나임 마지막에 항상 보면 검사자가 도장을 찍거나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완성품 검사라 해서 출하 검사, 그 다음에 고객 검사, 그 다음에 품질 인증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거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쪽으로 확장해서 고객 필드 클레임이라는 건, 실제 보면 이게 제품이 나갔는데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대회 신뢰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흔히 와서 쉽게 이해하시면 핸드폰을 뭐 고온에 했다가 저온에 놨다가 아니면 던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럼 예전에 컴퓨터라면 컴퓨터는 계속 하나의 기기가 자동화돼 가지고 그걸 하루에 수만 번씩 껐다가 켜고 껐다가 켜고 껐다가 켜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완성품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제품이나 완성품에 대한 품질이 나오면 그 위에 다시 제품 오디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디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오디티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제품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고 그걸 다시 분석해서, 실제 이 부분은 고객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 기능 없애면서 이 부품도 없애자. 아니면 이걸 만약에 실제 보면 회로를 2개를 꼬아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꼬아서 할 필요 없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래서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실제 이걸 개선하는 업무가 제품 오디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자체 회사의 경우는 자체 회사에 대해서 개선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 또는 현대차라든지 협력업체에 있는 경우는 현대차 1차 협력업체가 이걸 개선, 그 1차 협력업체 연구자나 품질관리자가 개선했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단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건 개인별 포상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후에 제품 오디트는 주기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품질관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구개발, 그다음 생산관리 다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있고, 품질 보증입니다. 이거는 실제 고객하고 공대하는 겁니다. 고객의 불만을 모니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S라고 해가지고 3개월 내에 고객 불만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RS라고 해가지고 이는 10개월이나 12개월 내에 불만을 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불만을 모니터링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불만이 고객 클레임이 실제 어떤 건지 실제 조사도 나가고요. 그래서 고객도 만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기존의 제품을 고객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통창적으로 하는 게 실제 보면 필드 클레임 관리 또는 합동조사 이렇게 합니다.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 1차 협력업체는 차가 완성이,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나왔는데 실제 보면 계속 소음이 난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걸 현대차 담당자나 협력업체 담당자,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동시에 나가서 고객한테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을 만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 품질 보증 업무에서는 품질 관리랑 약간은 성향들이 약간 달라야 돼요. 여기는 실제 보면 품질 관리 파트는 엄밀해서 조금 더 원리 원칙주의자 이런 느낌이 되어지만 품질 보증에서는 너무 고객만 하는데 원리 원칙으로 하면 오히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의 성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걸 약간씩 다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품질 관리 하나만 하면 그냥 그거 그대로 다 적어서 쓴다는 거.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 파트입니다. 품질 경영 파트는 대표적으로 전사 시스템 관리, ISO 인정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품질 전체적인 방침이나 전략, 기획뿐만 아니고 혁신 개선 업무, 사내 표준화, 품질 비용 등을 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품질 경영은 이제 과거에서는 품질 관리 파트가 아니고 품질 경영 개념이 들어올 때 당시에는 품질 경영이 아니고 이거는 대부분이 전사에서 별도의 TFT나 아니면 경영 기획 파트에서 줬습니다, 실제. 근데 이게 지금은 품질 관리 파트로 내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품질 경영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의 개선 업무. 아까 했듯이 해외 공장이 있는 경우는 해외 공장에 대한 공정에 대한 지도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은 생산 관리를 하지만 해외 공장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부품 이런 것들은 품질에서도 동시에 한다는 거. 그래서 상호 해외 공장 관리는 생산 관리 하나만 주는 게 생산 관리 파트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품질 관리에 서로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의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성과 지표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 뭐 입고 품질 항상 이거는 뭐냐면 입고 품질이라는 것은 실제 보면 이거는 이제 현대차 1차 협력업체예요, 실제. 현대차가 현대차에 배달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불량률이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PPM입니다. PPM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포엠 변경이라든지 공정 개선, 유효성 검증,
교육평가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 게 품질관리 영역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영역에서 다양한 고객 불만 등록 건수 이런 것도 요즘에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듯이 품질 보증 파트, 고객 클레임 관리할 때는 이게 고객 불만이 등록된 거에 따라서 품질 관리에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품질 관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고객의 불만을 제기했다면 이미 품질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품 수익 검사에서도 안 잡히고 공정에서도 안 잡히고 완성품에서도 안 잡히는데 고객이 불만을 가졌다면 이거는 품질 관리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품질 관리 파트를.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이라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품질 경영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품질 경영을 쉽게 얘기하면 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밀해서 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이 포인트의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좋은 부품을 사서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에 흘려가지고 그것을 실제 보면 완성품의 검사를 잘 해가지고 나오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진다는 게 품질 관리 영역입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품질 관리 파트. 그게 엄밀히 와서 이제 ISO 인정 시스템으로 가면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ISO 뭐 9001, 9002, 9003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공장단위나 이런 데 가면 붙여놨어요 또. 그래서 ISO 9001, 9002, 9003은 뭐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좋은 부품을 사가지고 표준화된 생산 라인에서 거쳐가지고 실제 표준화된 작업 시스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이게 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진다는 게 ISO 9000 시리즈라는 거. 9000. 근데 그게 실제 보면 이게 ISO 14000 시리즈로 그게 9000 시리즈 영역이었는데 그 9000 시리즈 영역에서는 추가되는 게 있다는 거. 품질 관리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품질 경영 수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0 시리즈는 그 기본적인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생산과 전혀 관계없는, 야, 교육할 때도, 사내 교육할 때도 너가 인사팀 마음대로 교육하지 말고 실제 사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짓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교육 계획을 넣어라. 이걸 업무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 파트도 만들어 놓고 총무 파트도 출장 갈 때는 어떻게 이런 방식 이렇게 신청을 받고 이 양식으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격리 파트도 실제 보면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정빙할 때는 이런 영수증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빙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결제 받고 그걸 다 모든 회사 내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000 시리즈라는 건 엄밀히 와서 이 품질 관리 수준이 아니고 야, 생산 라인에서 표준화된 그 작업 이외에 인사, 총무, 기획, 그 다음에 격리, 회계 이런 데도 모든 업무를 할 때 프로세스에 맞게 프로세스를 미리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엄밀해서 품질 자체가 생산에서 관리하는 관리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회사 내에서 다 관리해라가 품질 경영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품질 경영 파트는 실제 보면 품질 관리자 생산 라인 베이스를 아는 친구들이 하기는 약간 영역이 있어요. 품질 경영은 엄밀해서 이 전체적인 회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 관리 파트보다는 좀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고 좀 기획적 마인드 가진 친구들이에요. 실제. 왜? 저 ISO 인정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사에 대해서 프로세서도 표준화해줘야 되고 거기 프로세서를 같이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품질 경영이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현재는 그런 품질 경영 형태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라인상의 품질 관리가 아니고 품질 경영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개념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ISO가 9000 시리즈에서 14000 시리즈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제 14000에서는 들어가는 거 뭐냐면 환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품질 경영만 아니고 실제 14000은 실제 보면 환경이라는 거는 환경은 뭐냐면 실제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면 출장 갈 때 왜 자차가 아니고 자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이어야 돼.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품질에서 환경을 플러스한 게 14000이고요. 다시 이게 26000으로 바뀝니다. 26000은 엄밀해서 이 품질, 환경 추가되는 게 CSR, 사회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들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26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하실 거는 26000을 왜 기업이 사회적 활동하느냐. 물론 마케팅적 효과,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이 인정을 ISO 인정 시스템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따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품질 경영 파트는 이 프로세스, 인증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품질 관리 파트는 조금 특화돼서 집중화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되지만 품질 경영은 엄밀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전공을 따지면 산업공학이라든지 엄밀히 말해서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하는 회사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고를 보시면 품질 관리 내에서 품질 경영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품질에서는 좀 나눠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게 식스시그마입니다. 식스시그마 개념이 있는데, 식스시그마는 실제 보면 이런 이제 공정 능력에 대한 불량률에 대한 건데, 불량률 자체가 99.997%라는 거죠. 실제 100만 개 중에서 3, 4개가 불량이라는 수준이라는 걸, 요거는 이제 식스시그마는 많이 교육받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식스시그마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식스시그마는 다양하게 뭐 경영 혁신 정도 돼야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아까 품질 경영적으로 회사가 다 혁신이 돼야지만 그 수준으로 간다, 이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식스시그마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엄밀해서 직무교육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다양한 외부 업체라든지 기관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스시그마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실제 보면 식스시그마 교육을 받으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근데 대부분이 기본적인 개념도 몰라요. 단계도 일단 모른다는 거. 그 어떤 방식인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이 하는 게 실제 생산에서 품질 물량을 가지고 그 데이터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거 스타벅스 뭐 별다방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식스시그마를 별도로 본인이 교육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거는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책이나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왜? 식스시그마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면접 가면 꼭 질문하거든요. 근데 기본 단계도 모르고 그 개념도 모른다면 오히려 그거는 덕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식스시그마 수준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그래서 이건 식스시그마도 등급이 있어요. 화이트, 그린, 블랙, 그 다음 마스터 그랜, 챔피언 벨트가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 여기서 그린이나 요 정도밖에 못 따는 겁니다. 실제.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 적용해 본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까지는 각각의 영역이라든지 생산 관리, 품질 관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거 기본 개념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산 관리, 품질 관리자가 어떤 기본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수집 활용 능력입니다. 일단은 생산 관리도 가장 중요해요. 표준 작업 시간을 관리하듯이, 표준 작업을 관리하듯이 거기에 간 각종 데이터 또는 생산 관리 파트에서는 표준 데이터뿐만 아니고 생산량이라든지 목표 대비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적인 관념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품질에서는, 품질 관리 파트는 더 중요하겠죠. 실제 불량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불량률을 수치적으로, 식스시그마도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보 수집 활용 영역이 가장 첫 번째로 두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하고 활용하면 되냐? 실제 보면 뭐냐?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생산 라인은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최적화된 라인, 최적화된 효율화된 라인 생산 프로세스를 짜더라도 돌발 변수가 세고 장비나 설비가 고장 나거나 이런 돌발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처음에는 생산이 엄밀해서 생산량이 생산 효율이 굉장히 좋았다가 똑같이 돌렸는데도 생산 효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똑같은 프로세스에 표준화돼서 갔는데 어떤 날은 분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단순히 정보 수집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 원인이 뭘까? 이 자료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에서 거치는 게 아니고 실제 그것을 품질이라든지 생산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정보 수집 활용뿐만 아니고 자연히 따라오게 분석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엄밀해서 생산 관리 파트도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까지만 말씀드렸듯이 생산 기본적인 관리뿐만 아니고 생산 작업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은 게 뭐냐면 대졸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현장 작업자들은 대부분 어린 연령대가 없고 대부분이 아버지, 어머니, 삼촌, 누나, 이모처럼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졸의 사고방식과 약간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질문에서도 면접 질문에서도 생산관리 파트에 지원하면 그 부분을 많이 합니다.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품질관리 파트도 가면 품질관리 파트는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 품질을 발견해가지고 생산 너 그거 잘해 이게 아니고 그 품질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기했듯이 사후의 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개선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 품질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R&D뿐만 아니고 생산, 공정, 작업자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소통이라든지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지만 진짜 숨어있는 불량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실제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공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품질 보증 부분, 고객 클레임 부분이 있다는 거죠. 클레임 관리할 때는 고객 또는 협력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가 거기에 유기적인 소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원리 원칙만 가지고 이건 작업대로 작업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략적 사고라고 해서 생산 공정이라든지 현장 작업자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실제. 그래서 생산 관리 파트도 실제 보면 생산 기획 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냥 계획만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고 생산 라인의 특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프로세스 생산 공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생산 관리 파트도 하나의 라인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라인만 돼서 결국은 완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라인에 대한 유기적인 부분들 실제 보면 이 앞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후공정을 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전략적인 사고예요. 전략적인 사고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고 보다 선택과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보면 어디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거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느슨해진다면 다른 쪽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파트에서도 아까 했던 품질 경영 파트, 경영 담당자는 품질 생산 라인, 공장의 특수성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듯이 품질 경영은 전사의 품질 경영 프로세스입니다. 실제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경영회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는지, 실제 총무가 어떤 방식으로 출장을 보내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 경영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품질 경영에서는 다른 어떤 의사소통 물론 중요하겠지만 뭐 정보 수집 활용보다는 전략적 사고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선과 혁신적 마인드. 무조건 필요하겠죠, 당연히. 단순히 품질이 분량만 안 나면 돼가 아니고 보다 고품질,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보면 기존의 걸 자꾸 바꾸고 다른 걸 자꾸 보고 혁신적인 마인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실제 보면 내가 잘 바꾸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서 잘 흘러가더라도 그것을 의심하면서 또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혁신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기타에 대한 조직 이해, 뭐 의사소통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 근데 리더십에 제가 좀 강조를 시켜놨는데 실제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기본 역량은 필요하겠지만 생산관리, 품질관리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면 생산관리 파트는 오히려 리더십이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보면 품질관리 파트는 조금은 저 기본적인 역량뿐만 아니고 나는 원리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조금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품질관리자는 조금 못돼야 됩니다. 실제 너무 착한 성격이 품질관리자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씩 학교 가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 보면 나는 정말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잔소리도 못하고 지적질도 못한다. 그 친구가 만약에 품질관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생산관리나 다른 파트에서는 이번에 품질관리에 도는 윤호상 지원자는 너무 사람이 좋아 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 품질관리 팀장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왜? 품질은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이거 성격적으로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내가 갈 수 있는 확률이 아니고 성격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가지면서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그래서 그런 기본 역량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지식을 한번 살펴본다면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생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나 부품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부품의 특성을 모른다.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기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되는 영역이에요.